안녕하세요, 마입니다. 벡터의 내적과 외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이론인가 전자기하인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시설 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한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적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1입니다. W. 1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근데 그 값은 힘과 거리의 내적 값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는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은 뭐냐?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 값이에요. 근데 1을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했어요. 근데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실제로 한 1은 거리 곱하기 힘 전체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 값은 요거죠. 요값 요만큼.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힘을 작용했지만 1을 한 것은 빨간색 곱하기 요 짧은 거, 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똑같은 값이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게 더 1을 많이 하는 게 돼요. 내적은 약간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 쇼트트랙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럼 진행 방향과 똑같이 밀어줘야지. 이게 옆으로 밀면은 엉뚱한 데로 가겠죠. 요거는 이제 1에 관한 식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전압과 전류, 요거 많이 쓰죠. 전압과 전류도 내적 값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도일수록 전력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적은 약간 힘을 합치는 개념이에요. 내적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좀 최대한 안으로 붙을수록 유리한 거죠. 내적. 그 다음에 외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적은 기전력 구할 때 이제 외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그 길이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생긴다 이거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오른손 발전기. 이 도체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왼쪽으로 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앞으로 전류가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나오죠. 그때 그 기전력은 그 사인 세타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직각일수록 좋죠. 1이니까 사인 1분의 1이죠. 90도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자기력선과 그 도는 도체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죠. 지금 이렇게 도니까 그럼 요 딱 순간에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은 이게 이런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0이잖아요. 그래서 요 순간에는 기전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평평할 때는 가장 높은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게 수직으로 딱 움직일 때는 기전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류 전원이 사인파 곡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떤 값이냐? 만약에 요게 세타 값이면은 사인 세타 값은 어떤 건가요? 사인 세타는 요게 세타면은 사인 세타니까 요 값이죠. 요 값이에요. 아까 코사인 세타는 요 값인데 사인 세타는 요 값이에요. 요게 자기장 값이고 요 수직이 속력이잖아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는 무슨 값인가요?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은 그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 넓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느낌은 이제 약간 이런 엎드려 뻗쳐 느낌. 엎드려 뻗쳐 할 때 이 수직으로 정확히 맞아야 많이 아프죠. 그래서 외적은 이게 바깥으로 넘어갈수록 좋은 거죠. 바깥으로. 요게 내적이면 외적은 바깥으로 갈수록 벌어질수록 유리한 값인 거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코사인 값으로서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서 같은 방향일수록 유리하고 외적은 사인 세타 값으로서 최대한 멀어질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